광저우 2천만 시민 중 700만 명은 이곳에 삽니다. 성중촌, 햇빛조차 닿지 않는 이 마을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건물 간격은 10cm에 불과합니다. 손만 뻗으면 옆집과 악수도 할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은 이곳을 악수빌딩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4대 도시인 광저우이지만 이런 성중촌이 300개가 넘고 무려 700만 명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전깃줄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건물은 서로 붙을 듯 밀착되어 있는데 왜 중국은 이곳을 방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땅의 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 땅도 너의 땅도 아닌 모두가 조금씩 섞여 있는 우리 마을 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기준이 없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싸움이 이어졌고 그 결과 재개발은 수십 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옆 동네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도시 속 시골 성중촌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초고층 빌딩이 있는데 여기만 시간에서 잘린 듯 멈춰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틈을 타 청년과 노동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이 좁은 골목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저우의 이미지를 해친다며 지방정부는 성중촌을 밀어버리고 싶어하죠.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이 싸움이 광저우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그림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광저우의 성중촌으로 갑니다. 광저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구 2천만이 사는 중국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우와 엄마 엄청 넓네. 이게 외국인이면은 다 여기서 매표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UX UI 이거 누가 짰는지 비지도 않아요. 엄청 어렵게 골라야 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카드가 아니라 이런 코인 같은 거네요. 이런 거를 저기 개찰구에 넣으면 되나봐요. 근데 뭔가 좀 미래 도시 같다. 이 자식이 내 얼굴을 찍고 있어요.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와 22호선까지 있나봐요. 라인 22네. 여기서 걸어서 5분만 가면은 호텔입니다. 전에 있던 구이양시는 추워가지고 안에 반팔 입고 긴팔 입고 외투까지 입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차로 한 4시간?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기온이 한 15도나 차이나요. 그래서 막 좀 야자수 같은 것도 있고 분위기가 확 달라요. 사람들도 다 반팔 입고 있고 보도가 초록불인데 개의치 않고 그냥 자동차들이 얼굴을 들이밉니다. 이 빌딩인 것 같은데 일단 호텔이라고 적혀있긴 하거든요. 중국어로. 중국 느낌 낭낭하네. Hi, can I check in? 4017호입니다.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냄새는 조금 그래요. 담배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 인테리어는 완전 깔끔하고 되게 좋아 보여요. 방에서만 냄새가 좀 덜 났으면 하는데 여기다.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근데 혼자인데 왜 침대 2개인 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준 거지? 몸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자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화장실도 뭐 깔끔해요. 이 정도면은 뭐 해외여행하면서 그냥 상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왕 부럽지 않습니다. 밖에는 뭐가 보일까 싶은데 이게 밖이었네? 어허, 벽뷰입니다. 무섭다. 왜 벽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나는 창문이 닫혀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바깥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중국에서 가장 큰 성중촌이랑 가까운 호텔이길래 여기로 잡았는데 방 배정을 고층에다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층이 최고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창문 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성중촌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걸어서 여기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갔던 서부와 달리 광저우는 남부에 있는 엄청 큰 평야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넓습니다. 이 도시가 평지로 되게 넓은데 그래서 그런지 도로도 걸어다니기 좋게 되게 넓게 잘 뽑아놨어요. 뭐야 이거 사진 찍고 있는데? 졸업식 사진 같은 거 찍나봐요. 점점 오래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중촌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에 고층 빌딩도 있고 저런 금은방 같은 상가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 건물을 서서히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한 성중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네. 입구가 따로 있네요. 저거를 스파이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촌은 성중촌의 촌에서 따온 거고 시골이란 거고 저기 아까 적혀있던 한자를 읽으면은 중국어로 스파이라고 합니다. 좀 어감이 스파이인데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드나 보네요. 여기를 통로로 이용하나봐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경찰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치경비대가 대신 순찰을 하는데 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보안요원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여기 회비 같은 걸 모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보안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뭐 바닥에 쓰레기가 엄청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해요. 근데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이렇게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대놓는 사람들이 많네요. 하긴 뭐 임대료가 엄청 저렴한 데인데 지하 주차장까지 새로 파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그 길로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성중촌의 입구가 하나둘씩 보입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죠. 옷도 밖에다 말려놓고, 저렇게 밖에다 말려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나봐요. 근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전등 같은 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밤이면은 엄청 안 보일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가판대가 더 많아지고. 뭐야, 길거리에서 강아지 팔아. 어떡해. 고양이도 있네. 너무 쬐끄만해요. 근데 얘는 어디 아픈 애 같은데? 앞을 제대로 못 보네. 여기는 또 다른 골목입니다. 방금 옆에 있던 메인 도로를 벗어나면은 다 이렇게 어두운 골목밖에 안 나와요. 이 성중촌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도시 속 마을이란 뜻입니다. 한자촌이랑 보상체계가 달라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구분해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튼 여기 광저우는 원래 농촌이었는데 1980년대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도심이 급격하게 팽창했어요. 그 과정에서 주변 농촌이 도심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러더니 재개발에 뒤처진 이런 구역 같은 데가 결국 성중촌으로 남게 된 거래요.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데는 다 고층 빌딩이에요. 근데 이런 성중촌이 광저우 시내에만 3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광저우 전체 인구의 30%가 이런 성중촌에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광저우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30%면은 거의 600만 명이 이런 작고 좁은 빌딩 사이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다니기도 좁은데 저렇게 오토바이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물건이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체증이 나름 여기도 있긴 하네요. 좀 큰 도로로 다니면은 오토바이도 편하고 사람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로 다닐까요? 이게 뭐 지름길이니까 그러겠어? 이 사이사이에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음식점, 미용실. 그도 그럴 게 성중촌은 광저우 배달의 중심지입니다. 도시 배달 주문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서 처리되는데 라이더 한 명이 하루 평균 100에서 120건의 배달을 한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잠깐 봤던 건데 이 중국은 배달업체끼리 경쟁이 엄청 치열하대요. 우리나라는 배달업체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도 않고 그 사이의 경쟁이 미친듯이 치열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 배달 같은 걸 하나봐요. 여튼 그렇게 해서 상대 업체를 빨리 죽여 놓으면은 그 시장 파이를 다 한 기업에서 독점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잠깐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무리해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은 성중촌 골목이 전동 바이크로 꽉 찬대요. 아까도 한 대는 이렇게 오고 한 대는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애매하거든요. 이제 오후 4시 40분밖에 안 되는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은 여기가 꽉 찬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 픽업하러. 근데 진짜 어두워요. 이런 데를 인도 뭄바이 있을 때 가봤거든요. 이 사이에 겨우 빛 한 줄기 들어오고 거기 이름이 거기는 빈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처럼 성중촌이라고 안 부르고 거기도 이렇게 빛이 겨우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사람이 뭔가 좀 사는 흔적이 있어서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광저우의 메인 거리는 가지 않았지만 광저우는 엄청 큰 도시고 고층 빌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성중촌만 아주 좋은 도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했냐면은 그 이유는 거의 명확히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한 필지당 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되게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집단 소유지라는 개념이 엄청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이 한 필지도 어떤 개인 한 명의 소유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소유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재개발을 하려면은 그 모든 수백 명, 수천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될 뿐더러 재개발 하겠다고 공고가 나더라도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재개발 협의만 해도 몇 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째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바로 여기 스파이촌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광저우가 대도시가 되면서 자연스레 가치가 올라간 여기 땅을 그저 저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쉬워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된대요. 여기도 뭐 안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중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길 지나가면서 안에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창문으로. 피크 시간이 아님에도 라이더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무슨 저가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러네요. 이 안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저런 것들 다 설치를 해놨네요. 조금 더 큰 데로 나오니까 시끄러워 죽겠어요. 자꾸 경적을 울려가지고. 여기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있네요. 아까는 엄청 좁은 골목 사이였는데 골목을 벗어나면은 이렇게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다. 골목이어서 빛이 안 들어와서 안 보였던 건데 다들 저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다 오래된 중국의 집들입니다. 근데 저런 곳마저도 한 집에 한 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불법으로 이 칸을 나눠가지고 임대를 해준대요. 그걸 계속 단속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시 정부에서 잡아내는데 또 잡히면은 잠깐 벌금 냈다가 다시 또 불법 증축하고 또 불법 임대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행정에 등록된 인구보다 한 1.5배가 더 많대요.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한 3만 명 정도 사는 거죠. 저런 곳에서 몰래. 여기는 제가 들어왔던 대문이랑 다른 대문인데 나가서 성중촌 밖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미용실인 것 같습니다. 15위안인 것 같네. 야외에서 머리를 잘라주나 봐요. 여기는 스파이촌의 또 다른 입구입니다. 근데 이 스파이촌에 마주보고 있는 거는 비싼 고층 빌딩, 아파트, 그리고 백화점입니다. 스파이촌이 협의가 좀 더 잘 돼가지고 재개발이 원만하게 됐으면은 이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처럼 통유리로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도시 속 농촌으로 남게 된 거죠. 오래된 건물들하고. 여기는 아마 스파이촌 안에 있는 공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가? 무슨 사원인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짝반짝하게 잘 만들어놨는데요. 무슨 사원이 입구같이 생겼어요.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겸사겸사 앞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사진 같긴 한데 제가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스파이촌입니다. 여기 스파이촌만 저층 빌딩에 다들 오래된 건물이고 뒤로 가면은 다 고층 빌딩의 아파트들이에요. 위에서 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애 같아요. 저렇게 장난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게? 아까 그 골목들하고 다르게 여기 성중촌의 메인 거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도 깔끔하게 잘 깔아놨고 사람들 다니기 편하게 해놨네요.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런 콜라 같은 거 파는 편의점도 있고. 근데 완탕면이라는 게 여기 주변에 유명하대요. 광저우에서 완탕면이 유명하다 그래서 완탕면 가게를 찾고 있는데 그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뭔가 여기로 들어가면은 하나쯤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스파이더맨은 있는데 완탕면 파는 데가 없네요. 골목까지 들어왔는데 못 찾겠어요. 악당 등장 안돼 스파이더맨. 국수를 먹고 싶었는데 뭔가 오리고기가 탐나게 맛있게 생겨가지고 저거랑 밥이랑 시켰습니다. 먹고 간다고 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퇴근하면서 포장해가는 맛집인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뭐 어디 포장해서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먹겠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윤기나는 오리고기의 모습이 아니긴 한데 뭔가 좀 질겨 보이긴 하거든요. 모르죠, 먹기 전까지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질기긴 한데 뭐 먹을만 합니다. 고기는 그냥 오리고기 사서 집에서 프라이팬 구워 먹는 게 더 부드럽고 맛있는데 소스가 맛있어요. 딱 초딩들이 좋아할 만한 소스 맛인데 뭐라고 표현해야지? 되게 달콤한 간장 맛? 데리야끼 맛? 데리야끼랑 맛이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좀 안 익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리가 아닌가? 청경채도 뭐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것만 밥이랑 먹었으면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리고기랑 같이 먹어서 식감도 맛있고 이 느끼한 맛을 좀 잡아줘요. 근데 여기가 워낙 그 골목에 있고 아파트 사이사이에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밖에 이제 저녁이라서 어두운 건지 그냥 어두운 건지 분간이 잘 안 돼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가게 바로 옆에 이런 연못이 있네요. 가운데서 구경할 수 있는데 사람들 별로 안 다니는 거 보니까 문이 막혀있나봐요. 그리고 연못 주변에는 성중촌에 작은 빌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창이 있는 호실은 되게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중촌에 있는 빌라들은 그리고 안에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방 하나인데도 2칸, 3칸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명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햇볕이 드는 창문이 있는 칸이 있고 뭐 나머지 칸들은 아예 창문이 없대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밖에 뭐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무슨 공원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저기 유치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로 못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애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골목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도 왼쪽에서 사람 튀어나오고 오른쪽에도 사람 튀어나오고 이 사람은 쌉고수네. 그냥 뒤로 가버려요. 얼마나 이 골목을 많이 다녔으면은. 근데 애들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놀이터나 모래 위에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이런 공기도 안 통하는 좁은 데서 놀아야 되니까 애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오죽하면 아까 그 스파이더맨이 담장 오르다가 악당 만나가지고 엉덩이를 두드려 맞았겠어요. 야, 집 사이의 간격이 1m는커녕 50cm도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뭘 쳐다봐. 성중촌 안에 있는 이런 빌딩들을 악수빌딩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악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대요. 근데 이렇게 건물 사이에 간격이 가까워버리면은 대낮에도 계속 불을 켜고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기세도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저 사이로 바람이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여름에는 계속 뜨거운 공기만 남아있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만 남아있어서 되게 고통스럽대요.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또 추울 땐 더 춥고 더울 땐 더 덥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창문 있는 방이 그나마 좋은 방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데 사이에 살면은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런 허름한 집들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안면 인식을 통해 입구를 들어가는 거거나 아니면은 외부인이 침입하기 전에 겁을 주는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5분 넘게 헤매고 있어요. 지도를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중촌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 너무 많아요. GPS도 잘 잡히지도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네. 저처럼 초행자는 길 잃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기 안에서. 아까 그 성중촌 맞은편에 있던 백화점들은 재개발에 성공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길 하나 차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네요. 저녁이 늦어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겠어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또 성중촌에 놀러 왔어요. 여기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복덕방 사장님 같은 분들이에요. 저기 적혀 있기를 단칸방은 12만원에서 24만원, 또 방이 하나 추가되면은 24만원에서 48만원, 뭐 그렇게 적혀 있네요. 정확히 방 컨디션이 어떻고 위치가 어디고가 정확히 적혀 있진 않은데 저분들한테 문의를 하면은 직접 이런 방 안까지 데려다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방 한 개가 추가되면은 24만원부터 36만원이었습니다. 방 두 개가 추가되면은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50만원짜리가 이 주변 집 중에 가장 비싼가 봐요. 근데 이렇게 건물도 따닥따닥 붙어있고 집 컨디션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방값이 50만원까지 되는 이유는 여기가 위치 자체는 되게 좋기 때문입니다. 어제 봤다시피 바로 건너편에 막 대형 쇼핑몰, 높은 건물들, 그리고 지하철도 다 이 성중촌은 반경이 1km 안에 다 있거든요. 당연히 아파트에 비해서 인프라도 많이 떨어지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 더운 건 맞긴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위치를 중요시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월세가 12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실이 개별이다, 방마다 있다, 그러면 월세가 조금 더 올라가고, 방 안에 에어컨이나 와이파이가 있다, 그러면 월세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식이래요. 보증금은 대체로 한 달치를 받고 단칸방이라고 적혀있던 거는 2평에서 5평 사이의 집들이라고 합니다. 방이 많이 작긴 하죠.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은 돈을 아끼고 있는 대학생이나 라이더들이 많이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한국 건축법에서는 뭐 용도, 높이, 창문, 일조, 소방 그런 거 따질 게 많아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긴 한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건물 높이가 한 여기가 20m는 되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사이의 간격이 10m는 돼야 돼요. 근데 10m는커녕 뭐 겨우 10cm? 이런 데는 진짜 한 집처럼 붙어있죠. 마음만 먹으면은 철창 뚫고 옆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하기를
여기가 소유자가 많아가지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재개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건물에 한해선 맞대요. 근데 이 토지도 또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 토지는 법인격의 그러니까 또 다른 이 농촌의 소유입니다. 이 재개발을 하려면은 건물을 따로 계산하고 땅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땅은 여기 촌 전체의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계산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땅이라도 개인별로 이 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김개동 20%, 이개동 30%, 박개동 50% 그런 식으로 명문화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자기가 1%라도 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싸움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또 엄청 크다고 합니다. 건물도 이해관계를 나눠야 되고 토지는 또 지분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물들은 다 재개발을 할 때 여기만 유독 이렇게 오래되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또 걷다 보니까 이 먹거리 골목에 와버렸네요. 여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가야겠어요. 여기 광저우는 완탕면이라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완탕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새우 완탕면을 시켰고 사이즈 큰 걸 시켰어요. 근데 가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기했다시피 여기 성중촌은 대부분 배달 위주의 음식점이 많은 데라서 저처럼 이렇게 가게 안에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게 사이즈도 다들 크지도 않고 배달 음식을 주력으로 하는 데 같습니다. 근데 뭐 맛있어 보여서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국물이 맑아 보이고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뭔가 탁한 국물일 것 같았는데 새우 맛이 나긴 하는데 그 쬐끄만한 새우 있죠? 그 새우 맛이 나요. 국물을 그걸로 냈나봐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새우인데 전 큰 새우는 좋아하는데 좀 쬐끄만한 새우는 좀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우 완탕면답게 아마 이 만두 안에 큰 새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에 들어있어요. 역시 큰 새우는 맛있어요. 뭐 안 찍어 먹어도 새우가 간이 되어 있어서 면은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면이랑 더 부드러운 면이랑 뭐 그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면 골랐습니다. 약간 쫄면 면 같이 생겼거든요. 뭔가 뚝뚝 끊어지는 맛이에요. 한국에 있는 면들은 그 이빨로 끊는다고 해서 완전히 다 끊기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한번 씹으면은 잘게 끊어지는. 이 중에서는 만두가 제일 맛있는데요. 완탕면이 이런 맛이구나. 근데 국수 음식은 뭐 특별하게 엄청 맛없는 데를 찾긴 힘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식당을 가든 평타는 친다.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이 광저우에는 성중촌이 저기 스파이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00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성중촌인 리자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지하철을 타고 좀 더 가야 돼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주변도 뭐 아까 갔던 그 성중촌보다는 높은 건물도 없고 딱 내리자마자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바로 이렇게 성중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갔던 성중촌과는 달리 여기는 절반 이상이 집을 비웠대요. 이제 곧 재개발에 들어갈 그런 마을이라서 사람이 원래는 5만 명, 6만 명 넘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 떠났다고 합니다. 저기도 벽을 다 부셔놨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런지 벽을 허물고 떠난 모습입니다. 집 안을 보면은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먼지도 되게 많이 쌓여있고 벽지도 뜯어져 있고. 여기는 리자촌에 있는 공용 주차장 같은 건데 일부러 차들을 오래 여기다가 보관하려고 뭐 비닐 같은 걸 씌워놨네요. 차들 자체는 다들 상태가 좋은데 여기다가 장기 주차를 하나봐요. 여기 관리사무소 같은 건가? 그런데 아까 갔던 스파이촌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사람도 거의 없고 되게 한산하고 조용해요. 뭐 이 건물 사이로 들어가면은 아까 갔던 스파이촌처럼 간격이 엄청 좁겠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널찍널찍하고 뭐 그냥 일반 중국의 시골 마을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중촌이지. 저 건너편의 집도 벽이 허물어져 있네요. 굳이 저렇게 부수고 갈 필요가 있나? 오히려 번거로울 것 같은데. 재개발 하려면 어차피 시공사에서 다 밀어줄 텐데
왜 벽을 허물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 허물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엄청 평화롭고 좋습니다. 뭔가 일본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요. 이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직도 절반 정도는 사람이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빨래 같은 것도 있고. 식사를 하고 계시나봐요. 사람들이 담배 핀 흔적도 있고. 이 건물의 1층하고 2층에는 사람이 사네요. 빨래가 떨어져 있고. 깜짝이야, 고양이 있다. 철거 예정지인 여기 리자촌이 오히려 아까 갔던 스파이촌, 사람 막 바글바글 하던 스파이촌보다 사람 사는 동네 같아요. 뭐 이런 식물들을 심어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같은 광저우에 있는 성중촌인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엄청 다릅니다. 빨래를 이렇게 높게다가 널어놓으면 어떻게 닿는다는 거지?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일 텐데, 뭐 요 정도야 뭐 닿는데. 이런 구멍가게들은 몇 개 살아남았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뭐 용도를 모르는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전자부품을 수리해주거나 뭐 그런 가게들이었겠죠. 여기 음식점도 좀 남아있고 미용실도 남아있고. 여기는 스파이촌처럼 빌딩 사이의 간격이 좀 좁긴 하네요. 여기는 조금 더 좁은 것 같고, 여기는 더 좁네.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빌딩 간의 간격이 좁아져요. 와, 여기는 고가도로인데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시장이 깔려있어요. 이불을 파네? 옷도 팔고. 약간 옛날에 갔던 일본의 아이린 지구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어두운 분위기. 위에서 자동차 지나다니는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여기 도박하고 계시네. 오잉. 몇 마리야 도대체? 어때? 한입 해볼텨? 한입 해볼텨? 이 귀여운 친구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얘네가 더 귀여워. 낮잠 자고 있는 애들. 근데 얘네 소리가 나. 미용 미용. 너네 밥은 먹고 다니니? 좋은 주인 만나라. 아저씨는 너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병아리도 있고. 얘네는 자란가요? 거북인가요? 중국에는 없는 게 없네. 와, 얘는 마스크 쓰고 있네? 어떻게 해? 너 뭐 은행 강도야? 왜 검은 마스크 쓰고 있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탭댄스 춘다. 강아지들 귀엽긴 한데 불쌍해요. 저 쬐끄만한데 갇혀가지고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같이 살던 공공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었던 것 같고. 다 부셨네요. 여기도 2층을 뚫어놓고 갔어요. 여기도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살았겠죠. 지금이야 엄청 텅 비고 다 부셔져 있는데, 이 건물은 딱 봐도 부수는 건물처럼 보이는데 왜 간이 기둥? 비계 같은 거를 설치를 해 놓은 걸까요? 아마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들처럼 여기도 곧 철거가 되고 이렇게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올라오겠죠? 리자촌 구경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여기는 황석화원이라고 하는 저가 임대주택입니다. 성중촌에서 살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와서 살아야 되는데, 뭐 여기가 훨씬 더 넓기도 하고 이 동간의 간격도 넓어서 뭔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누리면서 뭐 햇빛도 받으면서 살 수 있지만, 도심에서 1시간 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리니까 이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중촌 같은 데서 누릴 거 못 누리면서 살더라도 그런 데서 참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 6층, 7층짜리 아파트인데 6, 7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기둥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입니다.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랬는데, 이 건물 안에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지으려면은 엄청 복잡할 거 아니에요. 아마 짓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이런 야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뭔가 오래된 주택이면은 다들 그냥 참고 살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주택은 희한하게 엘리베이터까지 새로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냥 없으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하고서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성중촌에 살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호구라는 걸 못 받습니다. 이 호구라는 게 없으면은 뭐 병원을 가거나 애를 낳거나 집을 살 때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 다들 애를 데리고서 하원을 하더라고요.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애를 키우면은 병원 갈 일도 많고 또 교육적으로 또 호구가 있어야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받는데 유리하니까 그런 성중촌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도심 안에서 살지 않고 가족을 데리고 이런 외곽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돼버렸어요. 여기 주변에 상하이로라고 상해 길이죠. 야시장이 유명한 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저도 지금 비 피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식점만 있는 건 아니고 야시장이라서 그래서 뭔가 좀 비좁고 음식점 많은 데일 줄 알았는데 뭐 옷 많이 팔고 그냥 일반 번화가 같은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감기 걸렸나봐요. 마스크를 쓰고 있네. 중국은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난 모양입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하상가 걸어다니면서 밥 먹을 때를 찾아보다가 여기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스테이크? 그런 거 파는 데더라고요. 아니 근데 막 엄청 비싸거나 그러지 않아서 들어왔는데 일단 스테이크랑 밥을 시켰습니다. 스테이크랑 밥이랑 소스랑 해가지고 한 13,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스파게티도 시켰어요. 스파게티는 3,000원? 배가 너무 고픈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스파게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얘가 스테이크라고 하기에는 좀 흐물흐물해요. 고기도 좀 얇고 그러니까 저렴한 거겠죠. 앞으로 배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초록 소스는 뭐지? 와사비인가? 와사비 이렇게 해서 먹는 건가? 스테이크를 많이 안 먹어서 모르겠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도 있는데 처음과 소스를 안 찍고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 밥 반찬으로 최고다. 소스도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뭐 블랙페퍼 소스라고 적혀있던데 뭐지? 근데 더 짜지긴 했어요. 찍어 먹는 게 맛있네. 소고기가 나왔는데 좀 얇고 함바그처럼 생겨가지고 맛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내가 중국 와서 스테이크를 먹을 줄 몰랐네. 근데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그런 데는 아니고 혼밥 파는 거 많은 거 보니까 원래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가 봐요. 가게 이름은 모릅니다. 알려줘도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맛있다. 고기를 다 먹었을 때쯤 토마토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간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거든요. 소스 찍어 먹으면. 얘는 근데 좀 연해 보이지 않나요? 간이 좀 싱거울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베이컨 토마토 스파게티거든요. 3,000원짜리 스파게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간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거만큼 맛있지 않다. 근데 싱겁지 않아요. 오히려 좀 짜고 편의점에서 먹는 스파게티랑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범해요. 3,000원인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죠. 편의점에서 스파게티 먹어도 3,000원보다 비싸지 않나요? 감지덕지다. 배부르게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랑 오늘 성중촌을 돌아봤는데 촌에 산다는 거는 도시 사람들 사이에서 빈곤의 상징으로 쓰인대요. 이게 얼마나 심하면은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주소지에다가 성중촌 주소지를 기입을 하면은 아예 대놓고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단계에서는 호구를 증명하라는 그런 기업이 많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구를 가지고 있는 성중촌 주민의 수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중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 신분이 끝나거나 아르바이트에서 정규 취업으로 갈아탈 때 성중촌을 다들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야 기업에서 뽑아준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광저우시에서 성중촌의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저임금 주거지로 남겨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압력을 꾸준히 넣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심 안에 있는 성중촌의 개수가 하나 둘씩 사라진대요. 그러면은 기존에 성중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지어지는 새로운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광저우 내에 있는 다른 성중촌으로 이사를 간대요. 아니면은 도시 외곽에 새로운 성중촌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성중촌은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또 새로 생겨나고 있대요, 계속. 오늘은 중국 도시들이 만든 그림자인 성중촌을 돌아봤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선전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